20년 전 제가 입양한 그 아이가 회장님이 잃어버린 아들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새벽 5시 한성병원 VIP 병동 복도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미정 55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807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 면회 제한 구역. 후, 미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병실만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침대 위 뼈만 남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김도현. 한때 제게 서열 3위 안에 들었던 사람. 지금은 치매 말기로 20년째 이 병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가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머릿속에서 어떤 노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어릴 적 아들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아니야, 안 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실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음악 금지, 노래 금지. 말은 최소한으로 20년 전 회장이 발작을 일으킨 이후 정해진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자장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미정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한 소절만 불러도 될까요? 미정은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노랫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침대 위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회 회장님?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복도로 나온 미정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 앞에서 그 노래가 나온 걸까?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정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월세 28만 원짜리 반지하 방.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싱크대. 일어나야지. 미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55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 주름, 흰머리, 거친 손. 그래도 살아야지.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밥 조금. 오늘도 이걸로. 아침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이게 미정의 일상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였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저 장례 치르고 빚 갚고 아들 학비 대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군 복무 중 실종. 수색은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산악 지형 특성상 추가 수색 불가. 그게 군에서 보낸 공문의 전부였습니다. 살아있겠지. 미정은 그 말 하나로 8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것만이 미정을 지탱하는 이유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동료 요양보호사 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일찍 끝내야 저녁 타임도 뛸 수 있어서요. 또 이중 근무예요? 몸 상하겠어요. 괜찮아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은 180만 원. 여기에 저녁시간 추가 근무를 하면 50만 원 더. 그래야 월세 내고 밥 먹고 통신비 내고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503호 할머니 체위 변경, 604호 할아버지 식사 보조, 701호 치매 환자 목욕. 미정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노인들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마다 미정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807호 김도연 회장. 병실만 들어가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 병실만 그럴까?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미정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폈습니다. 밥, 김치, 계란 반쪽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먹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넌 어디서 밥 먹고 있니? 아들 이름을 부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녁 타임 근무가 시작되려면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미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버티면 돼.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807호실. 김도연 회장의 병실은 다른 VIP실과 달랐습니다. 창문은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병실 안에는 시계도 달력도 액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 하나, 의료 장비 몇 개, 그리고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체온계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체온 재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20년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그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이 노래가?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번엔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규칙을 어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07호실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장 앞에만 서면 그 자장가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이 병실에서만? 미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동료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807호 담당하기 힘들죠?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소름 돋았어요. 소름이요? 네. 뭔가 슬픈 기운?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교체 신청했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기운. 맞았습니다. 그 병실은 슬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슬픔이 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근무 시간, 미정은 807호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의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 내내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손이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러지?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자장가가 맴돌았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왜 자꾸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아들 민수가 실종되기 전날 밤, 미정은 민수에게 그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엄마, 이 노래 좋아요. 그래, 그럼 매일 불러줄게. 약속이에요?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민수야. 미정은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하필 저 병실에서만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3월 17일 새벽 2시 병원 당직실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807호 김도연 회장 발작. 미정은 잠결에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807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회장이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으아. 2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진정제 준비, 바이탈 체크. 혼란 속에서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 노래 그만해. 미정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노래, 그 노래는 내가 못 지켜준 날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감정 반응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 돌아와, 제발. 회장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진정제가 투여되고 회장은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수간호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박미정 씨, 어젯밤 807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20년 만에 처음 말을 하셨어요. 그것도 노래에 대해서. 수간호사는 미정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병실에서 노래 부른 적 있어요?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한번 작게. 규칙 어긴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807호는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병원 기록실에 들렀습니다. 죄송한데요. 807호 김도현 회장님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기록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파일을 건넸습니다. 여기. 근데 별 내용 없을 거예요. 20년째 같은 상태니까. 미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환자명 김도현. 입원일 2005년 8월 14일. 병명 알츠하이머 치매 말기. 특이사항 2005년 8월 13일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발병 후 의식 저하. 미정은 특이사항 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2005년 8월 13일. 그 날짜가 낯익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의 실종 기록. 실종일 2017년 8월 13일. 날짜가 같았습니다. 정확히 12년 차이. 하지만 같은 8월 13일이었습니다. 우연일까?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807호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 노래가 왜 그렇게 괴로우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 아들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불러준 노래거든요.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8년 전에 사라졌어요. 군대에서 아직도 못 찾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을까요? 제 아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미정은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내 아들도 못 지켰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폭우 속에서 사라졌어. 5살 그 노래 듣고 잠들던 아이.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8월 13일 그날 내가 놓쳤어. 회장의 목소리는 참회였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잃으셨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상실, 같은 고통, 같은 후회.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회장 사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20년 만에 풀릴 수도 있는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채널 여운창고는 이렇게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자,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수야. 미정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군복, 인식표, 편지 몇 통,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미정은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민수에게 2017년 8월 12일, 민수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 미정이 녹음한 자장가였습니다. 이거 미정은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흐르다가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같은 노래였습니다.
807호실에서 자꾸 떠올랐던 그 자장가.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그 병실에서 이 노래가. 그때 테이프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노래 정말 좋아요. 나중에 제가 아빠 되면 제 아들한테도 불러줄래요. 그래, 민수야. 꼭 그렇게 해.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약속 못 지켰어. 다음 날 미정은 병원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저 혹시 김도연 회장님 실종된 아드님에 대한 기록 있을까요? 왜요? 궁금해서요.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근데 별로 없어요. 20년 전 일이라. 미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실종자 김민준 당시 옷에 실종일 2005년 8월 13일. 실종 장소 강원도 인제군 백담 계곡 일대. 실종 경위 포구 중 캠핑장에서 실종. 수색 작업 3개월 진행. 미발견.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미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의 실종 기록. 실종 장소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훈련장 인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인제군. 이게 무슨.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8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이요? 회장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민수예요. 이민수. 회장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도 인제에서 사라졌어요. 8년 전에.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20년 전 인제에서 사라졌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노래, 같은 장소, 같은 날짜.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같은 노래일까? 왜 같은 장소일까? 왜 나는 저 병실에서만 슬플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 혹시?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어떤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동시에 간절한 예감. 민수야, 넌 어디 있니? 미정은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회장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이 체온을 재고 시트를 갈고 약을 챙기는 동안 회장은 그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죽은 사람 같던 회장의 눈빛에 이제 무언가 살아있었습니다. 슬픔, 깊고 오래되고 끝나지 않은 슬픔. 어느 날 저녁 미정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전 매일 기다려요. 회장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8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들 미쳤대요. 포기하래요. 근데 전 못 포기하겠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도 기다리셨죠? 20년 동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린 같은 사람인가 봐요. 미정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시간이 멈춘 사람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매일 807호실에 조금씩 오래 머물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청소가 끝나도, 업무가 끝나도 미정은 회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요. 봄이 온 것 같아요. 회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봄을 좋아했어요. 꽃 구경 가자고 매일 졸랐죠. 회장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도 봄을 좋아했나요?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회장의 손을 쥐었습니다. 같았나 봐요. 우리 아이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병원 정원에 벚꽃이 폈습니다. 미정은 휠체어를 가져와 회장을 태웠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밖에 나가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회장님은 외출 금지인데. 잠깐만요. 정원까지만. 미정은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벚꽃이었습니다. 예쁘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했어. 미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민수도요, 꽃잎 받으며 뛰어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에서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5살 때 찍은 사진,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민수. 민수야. 미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왜 이러고 있지?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회장님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지? 왜 저 사람 앞에서만 눈물이 나는 거지? 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음 날 아침, 미정은 8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도 웃을 수 있구나. 미정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같이 기다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답을 알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자장가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4월 중순, 병원에 한성그룹 비서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키 큰 중년 남성, 정장 차림의 냉정한 인상. 박미정 씨죠? 네. 미정은 복도에서 비서실장과 마주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병원 카페테리아. 비서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뭔데요? 회장님, 아드님, 김민준 군의 실종 기록입니다. 미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실종 일시 2005년 8월 13일 오후 9시경. 실종 장소 강원도
인제군 백담 계곡 상류 실종. 당시 상황 가족 캠핑 중 폭우 발생. 아동 단독 실종. 미정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이사항 실종 당일 같은 지역에서 다른 가족의 차량 사고 발생. 사고 차량에서 생후 3개월 남아 구조됨. 미정의 손이 멎었습니다. 생후 3개월?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신원 확인 후 친척에게 인계됐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비서실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미정 씨 아드님, 이민수 씨의 입양 기록입니다.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양? 네. 박미정 씨는 2005년 9월 생후 4개월 된 남아를 입양하셨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는 제가 낳은 애예요. 기록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거짓말. 박미정 씨 남편 이종훈 씨는 당시 인제 지역에서 건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였죠. 그리고 박미정 씨는 불임 진단을 받은 적 있으시죠?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내 아들이야. 혈액형도 맞지 않습니다. 박미정 씨는 O형, 이종훈 씨는 B형. 하지만 이민수 씨는 O형입니다. 미정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모든 서류를 뒤졌습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찾았습니다. 구겨진 서류 한 장 입양 확인서. 2005년 9월 15일. 미정은 그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어.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 미정은 물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 없는 애야. 우리가 키우자. 당신 아이 못 낳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미정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키우면 돼. 내가 이 아이 엄마가 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선가 잃어버린 누군가의 아이라는 것을. 민수야 미안해. 미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8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당신 아들을 키웠을지도 몰라요. 회장이 천천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 인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후 3개월 남자아이 저는 그 아이를 민수라고 불렀어요. 제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년 전에 사라졌어요. 군대에서.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20년의 엇갈림, 8년의 실종,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서 마주한 진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아들을 잃은 거예요. 미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당신이 키워줬잖아. 20년 동안 미정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5월, 미정은 군 수사대에 연락했습니다. 8년 전 실종된 이민수의 DNA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사유가 뭔가요? 친생 부모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수 마이너스 김도연 부자관계 확률 99.98%. 미정은 서류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내가 키운 건 민준이었어. 20년 전 사라진 김민준. 그 아이를 미정은 민수라는 이름으로 20년 키웠습니다. 그리고 8년 전 다시 잃었습니다. 미정은 8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어요. 미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키운 민수 회장님 아드님 민준이 맞아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키웠어요. 미정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제 아들처럼 키웠어요. 회장은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또 잃었어요. 군대에서.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2번이나 회장님 아들을 잃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회장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20년 만에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줬어. 회장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20년 혼자였다면 그 아이는 살지 못했을 거야.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엄마였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은 멈췄습니다. 네. 민준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겠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불러도 될까?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키운 엄마니까. 미정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그 자장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회장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6개월 후, 미정은 여전히 807호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회장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수 언젠가 돌아올까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한 그 아이는 어딘가에 살아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회장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기다리자. 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자장가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어떤 진실은 확인보다 먼저 마음이 알아본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피보다 깊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동시에 따뜻해지는 느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감동입니다. 여운 창고는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감동이 찾아갑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미정과 회장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는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